누가 와서 또 얘기하네. 시간 됐습니다. 그렇지. 하나 더 약속한 것 같아요. 오케이. 아까 전 시간에는, 교육 문제보다는 교육학의 문제가 더 심각하다. 그거 좀, 서로 쉐어했으면 좋겠어요. 생각을. 잘못 끼워준 단추. 그 사람 진행 방향이 잘못된 침몰하는데 이런 표현을 하고. 그래서 지금 교육학은 교육에 대한 호기심에서 출현한 것이 아니라 교사 양성의 역사적 과제에서 출발했다. 그리고 교육 현상을 연구하는 것이 교육학의 과제라면 지금은 가짜 교육학이다. 거기에 좀 동의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 학자적 양심이라는 게 있거든요. 진실이 아닌 행동을 할 때 학자가 스스로 양심으로 등 뒤에 좋은 글씨를 써야 돼요. 난 진실을 듣지 못한 학자입니다. 그건 써있는 게 아니라 내 가슴 속에 써있는 거지. 견디기 힘든 일이죠. 상식을 부착시키고, 그 현상을 왜곡시키고, 또 외래 사실을 또 교육으로 왜곡시키고 있고, 실체 없는 만병통치에 기만을 하고, 그러면서도 교회에서 아는 것은 하나도 없고, 그걸 갖다는 풍요 속의 빈궁이라고. 교육 현상은 교육학자에 대해서 철저하게 외면당했다고 볼 수 있어요. 학대받았다고도 할 수 있어요. 그냥 교육학 하는 것을 제쳐놓고, 아까 얘기대로 교육 혹은 교육학을 팔아먹기만 했다. 이상한 명분을 다 세워가지고. 그래서 현 단계에서 필요한 것은 기존의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새롭게 공식화하는 것이다. 그 연장선상에 아니라 떠나는 것이다. 어느 교회에 쓴 글이지만, 거지와 광맥 비유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어떤 거지가 빌어먹는 거예요. 아이 동료가. 근데 사실은 그 밑에 광맥이 흐르고 있다는, 금광맥이. 조금 하면, 그런 신세 안 지고, 떵떵 살 수가 있는데, 그걸 안 넣는 거야. 그리고 거짓 생활하고 있다. 다 다죠. 내가 지금 교육학을 보는 관점이 그래요. 조금 하면 엄청난 일이 벌어질 수 있는 학문인데, 그걸 한 번도 해보지도 않고 거짓 행세를 하고 있다. 그게 내 관점이에요. 교육과 교육학이라는 게 뭔가, 이 저서도 있지만, 원래 교육의 역사는 인류가 출발했을 때 출발했어요. 교육의 역사는. 교육학의 역사, 글쎄 한 19세기? 헤르바르트가 시조라고 합니다. 역사에 차이가 있는데요. 사실은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통제의 대상이 아니에요. 통제하려고 할 때 교육은 교육의 논리에서 돌아가게 돼 있어. 이해의 대상이에요. 언더스탠딩이라고 해요. 이해의 대상, 통제의 대상. 제멋대로 하는 게 아니라 제멋대로 돌아가는 현상이고, 그거에 대해서 제멋대로 하는 교육 현상을 제멋대로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교육학의 본래의 기능은 그
제대로 돌아가는, 제멋대로 돌아가는 교육을 이해하려고 하죠. 어떤 논리에서 교육이 진행이 되는가. 이 교육학자들이 교육이 잘못됐다고 그래요. 그렇죠? 잘못된 교육이 있겠어요? 교육 입장에서는 잘된 거지. 근데 교육학의 잘못을 지적하는 교육학자는 없어요. 이게 뭘 기만하는 사람의 특징이지. 자기 잘못은 이해하지 않고 남 잘못을 얘기하는 거. 교육학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사람 들어봤어요? 교육학자가 없어요. 자기 잘못은 하나도 없어. 교육이 잘못됐대. 교육이 잘못됐대. 그런데 오늘 이 시간부터 잘못된 교육이라는 게 있을 수 없다. 다만 그렇게 규정하는 잘못된 교육학이 있습니다. 이걸 좀 명심해 주세요. 아까 얘기대로 학문의 진수는 생각을 옳게 바꿔나가는 겁니다. 끊임없이 교정해 나가고 확장해 나가고 수정하고. 지금 내가 교육학이 가짜 학문이다 이럴 때 두 가지 반응이 있을 수 있어. 하나는 아이고 빨리 떠나야지 하는 놈이 있을 거야. 그럼 바보야. 여러분들은 행운이요. 자기 학문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그걸 공부하는 사람이 있는데 행운이야. 사냥꾼한테 사냥감이 있다는 얘기가 똑같아요. 내가 볼 때 지금 교육학부들은 10,000원만 바꾼다면 정말 행운 중에 행운이라고. 교육학의 역사를 바로 쓸 수 있단 말이에요. 교육학들의 의무자의 영광이죠. 여러분들은 그 기회를 포착할 수 있는 행운 앞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의 교육학의 올바른 명칭을 부여하고 그 교육학 자체의 과제를 새롭게 해결해 나가는 진로 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내가 도입한 개념이 제1기 교육학과 제2기 교육학입니다. 제1기 교육학은 지금의 교육학, 교사 양성의 실질적인 요청에 따른 그 임시 변통, 가건물이죠. 그래서 아까 학교에 있는 학제 여부라고 좋고, 또 학교 경영학이라고 하면 좋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또, 그런데 관심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제2 교육학은 교육 현상에 대한 복교적인 연구입니다. 학문의 입장에서 보면은 제2기 교육만이 우리 진로에 대한 해답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학문이 건전하다. 이것은 얼마만큼 진도가 하느냐가 아니에요. 기성 학문 가운데 죽은 학문이 많아. 예를 들면 철학 같은 거예요. 더 이상 갈 필요 없는 거야. 죽은 학문이죠. 역사는 있지만은 죽은 학문. 학문의 관점은 그 올바른 방향을 잡는 거예요. 얼마큼 갖느냐는 것은 중요한 것이다. 학문 하는 사람 입장에서. 전보다 조금 나으면 되는 거야. 그게 중요한 거야. 얼마큼 가야 진짜 그 학문하는 거냐, 이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일기교육학을 청산하는 일,
어떤 방식으로 옳게 청산하는 그리고 청산하고 나온 다음에는 공터가 될 거예요. 아는 게 없는 거죠. 교육원에서 아는 게 없고 교육학들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교육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다. 거기서 출발합니다. 그 소크라테스가 한 명언이 있어요. 무지의 자가. 이 학문이야. 무지의 자가. 그러니까 비워두세요, 머리를. 그리고 다른 방식으로 채우세요. 그걸. 채우면 되는 거예요. 채워나가고. 그래서, 뭐, 속말에 늦다고 생각하는 시점이 제일 빠르다고 하는데, 네, 그런 기준이 하면 지금 시작해도 빠른 거예요. 지금 말이죠. 수많은 신생학문이 생기고 있어요. 하루에 하나씩 더 생긴다고 볼 수 있어. 그런 학문들이 더 빛깔이 납니다. 지금. 기상학문. 새로운 문제가 있고, 활력을 찾고, 나가니까. 그 대열의 하나로서 자율적인 학문이 시작돼요.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고, 지금 시작하면 최첨단을 한 거예요. 스스로가. 학문의 전단에 쓰는 거예요. 아까 응용학문이냐 순수학문이라는 건데, 사실은 응용학문이라는 것은 순수학문을 응용하는 거죠. 그 오해가 있으면 안 돼요. 순수학문에서 응용학문이 성립이 안 되는 거야. 엄격하게 말하면 응용학문이 가장 응용이 많이 되는 분야예요. 그런 생각 해봤어요? 응용학문은 너무도 응용할 때가 많으니까 응용자를 뺀 학문이야. 그렇게 생각하면 돼. 소위 응용학문은 특정한 목적만을 위해서 학문을 사용하죠. 근데 순수학문이라는 것은 응용 범위가 너무도 많아. 포텐셜. 그렇기 때문에 응용이라는 말을 뺐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교육학을 응용하려면 교육학이 자율화돼야 돼요. 이것이 교육학인데 이런 응용이 있다. 이래 말해야 되죠. 응용되는 것이 교육학이다. 이러면 안 되지. 그래야 돼. 그래서 응용돼야 할 교육학이 뭐냐? 그 얘기를 먼저 하고 교육학의 기능을 얘기해야 합니다. 이게 좋아요. 그래서 처음 시작이라는 무슨 말인 거니? 다른 학문이 추범했던 그 과정을 거치면 아까 듀르갱으로부터 내가 배운 게 듀르갱이 말한 결론이 아니라 듀르갱이 사역을 만들 때 그 고초 그거였다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걸 거쳐 나가는 거예요. 아까 국가학문의 조건을 얘기했는데 첫째가 뭐예요? 고유한 개념 체제 추가하면서 둘째는 고유한 방법만, 셋째는 그런 문제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공동체를 새로 만들어 나갑니다. 사실 학자들은 외로운 집단이에요.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은 어떤 걸 가지고 고심을 하는 집단이거든. 그러니까 학자들은 조금 괴짜 맞아요. 괴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걸 조금 비틀어서 말하는 사람 있잖아. 그 괴짜가 조금은 학문적 자질 있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항상 외로워. 일반 대중과 거리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결속을 하는 것이 학회야. 자, 그럼 하나씩 이제 검토해 봅시다.
첫째, 새로운 개념체제 구축. 우리가 크게 잘못되고 있는 게 뭐냐면, 이 여러 사람들,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이 교육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잘 떠든다고, 교육에 대해서 다 떠든다. 그 얼른 생각에 저기 교육이라는 게 있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 명이 얘기하는 것처럼 돼 있죠. 그래, 안 그래?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손 들어보라고. 않겠어. 대개를 그렇게 생각한다고. 근데 우리가 그 교육 현상이 있다고 해도 그것을 접촉할 방법이 없어요. 되게 자기 개념의 여과를 거친 교육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교육에 대해서 얘기할 때 저기에 있는 교육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자기 교육관을 얘기하고 있는 거야. 내 말 맞아 들으려. 고개 좀 고개. 우리가 교육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그 말을 하는 사람의 개념의 여과를 거친 거다. 이런 생각을 해요. 어떤 객관적인 교육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아까 거기에 상식이라는 말이 있었어요. 상식의 여과를 거친다. 당대 일반 사람들이 공유하는 인식체제의 여과를 거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교육관을 택하면 너무도 당연한 거예요. 또 소통이 잘 돼. 왜냐하면 공유한 인식체제를 거치기 때문에. 근데 거기 문제가 있다고 그랬죠. 공유한 인식체제, 상식에 의존하면 학문이 따로 있을 필요가 없다. 그 교육관에 문제가 있다는 말이었어요. 또 어떤 것이 용병학문적 교육관에 문제가 있죠. 그냥 사실은 심리적 사실인데 그다 교육이라고 부르고 있다. 이건 사회적 사실인데 교육이라고 부르고 있다. 이건 행정적 사실인데 교육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말을 했죠. 그래 안 그래? 그 문제가 있다. 기능주의 교육관은 그 실체도 밝히지 않고 자기가 우리가 생각하는 기능만을 잡고 내세우고 있다. 세상의 기능이 교육학자들의 머릿속에서 나온다는 것도 신기하죠. 똑똑한 사람이 너무 많잖아. 무엇이 바람직하다, 무엇이 바람직하다. 유치한 정도로 얘기를 해요. 바람직한 결과가 뭔지. 그래서 그것도 배제해야 된다. 개념 틀로서 잘못됐다. 혹은 교육 현상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이게 그래서 아까 그 용병학문을 얘기했지만은 어떻게 그런 학문이 생겼는가? 그 학문을 다 추적해보면 사실 내가 이 작업을 할 때 모든 학문의 발생 과정을 거의 검토를 했어요. 새로운 개념을 만든 거야. 새로운 개념을 만들지 않고 자유학문의 내는 없어요. 그러니까 지식은 창조되는 것이다. 지식은 절대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만들어집니다. 네, 넓게 보면 문화의 일종인데 만들어지는 거야. 그런데 내가 만들릴 때 지식을 만든다. 이런 말이거든. 근데 지식과 대비되는 개념이 있어요. 혼동하고 있는 게 정보라고 하는 게 정보. 정보는 다 흩어져 있죠. 아니, 교육에 대한 정보가 있을 수가 있어요. 이런 소리, 이런 소리, 이런 소리. 그렇죠? 근데 그 생각이 모아지지 않으면 교육에 대한 지식이 아니에요. 그렇죠?
예를 들면 지금 교육학회에 교육연구라는 파켓이 나왔나요? 여러분도 받아봐요? 보세요. 온갖 연구들이 다 돼. 예. 그게 모아지지라는 거예요. 전부 다 편이야. 그건 학문의 입장에서는 정보의 국가입니다. 그것이 하나의 모아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의 현상은 단순한 부분의 합이 아니라 전체로 파악돼야 돼요. 이건 다음 시간에 그 현상에 대해서 얘기할 때 나올 수 있는 거는. 그래서 이론적인 이해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금 교육이 이러한 말을 제일 많이, 그런데 요약을 잘 내기에, 아까 이영호 선생이 교육 개념이라는 책 소책자라고 봤는데, 내가 보기에 교육에 대한 이론이 아니에요. 왜 이론이 아니면 교육의 총체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아요. 이영호 선생님 적당히 넘어가는 방법을 쓰는데, 뭐 이러저러한 것은 교육의 부분이다. 뭐 코끼리가 어쩌고 하면서 뭐 어쩌고. 근데 내가 보기에 세상과 교육하고 구분 못하는 거야. 교육 이론이라면 교육의 전체에 대해서 밝혀야 돼요. 이것이 교육의 일부라면 그 일부가 어떻게 해서 그 관계를 맺어가지고 전체를 만들어지는가, 이걸 얘기하지 않는다면은 교육 이론이 아닙니다. 근데 그 부분을 얘기해놓고 그걸 다 합친 것이 교육 이론이다 이러면 안 되지. 그래서 교육학은 새롭게 만들어야 돼요. 뇌를 비우고 자기 생각을 수정해 나가면서 확장해 나가면서 구성해 나가야 되는 작업이 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많아. 왜냐하면 타성이 있거든. 교육학자들 타성이 있어요. 창조력이 없어요. 남포생 의존만 해도 돼. 여기서 꼭 교육학이 열심히 공부하는 저분 뭐 철학자를 거론하면서 거기에 교육학이 있다. 뭐 이런 소리 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다 의존하는 것에 병 많이 빠지고 습성이 돼 있어. 다른 학문에 뱉고 있다. 거기다 파이프만 되면 얼마든지 공급받을 수 있다. 그런 학문은 없어요. 창조력의 결력, 내가 만들어 나간다는 생각이 없다. 여기 큰 장애물입니다. 또 이런 생각들도 있는 것 같아. 나무 학문이 내 학문이다. 그러니까 학문의 지식이 공유되는 부분으로 볼까요? 공유의 길을 가는 수가 있어요. 그러나 내 것이 있을 때 공유가 되는 거야. 내 것이 있을 때 공유가 돼. 아무것도 없는데 무슨 공유가 돼. 공유되는 건 좋아요. 그래, 그 이전에 공유되어야 할 건덕지가 있어요. 또 하나는 혁신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장애물 가운데. 아니, 세상 사람들이 다 그거에 대해서 교육이라고 하는데 내가 그거 아니라고 하면 어떡하나. 겁이 날 거야. 그런 거 있어요. 그런 걸 극복해야 할 과제가 있다. 라는 거죠. 그걸 조금이라도 극복할 수 있는 자세를 갖춘다면 지금 교육학자보다 더 높은 위치. 왜? 그런 능력이 없으니까 지금 교육학자. 여러분들 땡 잡았다는 생각을 들어야 돼요. 땡 잡았다. 땡 잡았다. 미국서는 문제가 없어가지고 하기도 못하는 경우가 많아. 이상한 거죠. 다
다 남들이 해먹었기 때문에 어디 할 데가 없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은 문제 투성이야. 해보니. 정말 해놓냐. 그거 하나만 잡아도 개척자가 됩니다. 자, 이제 기용기를 주고. 그 다음에 그럼 어떻게 해야 그 지식을 얻는 거야. 이게 적절한 방법의 선택이라고 하는 것이거든. 그런데 방법이라는 것은 항상 문제에 후속하는 거예요. 문제의 성질에 따라서 방법이 결정되는 것이 방법이 먼저 있는데 문제가 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과과에 무슨 에스로그라피라는 방법이 있다, 직접 탐구 방법이 있다. 그러니까 무조건 그냥 그것에 맞춰서 문제 잡아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지. 그건 그 수레가 앞서가는 거예요. 말보다 앞서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의 성질에 따라서 방법이 선택돼야 되는데 그 원칙을 잘 지켜줘야 되고, 나는 그 한국과학교육 3권 5장에서 여러 가지 방법론을 소개한 데 있는데, 나이같이 공부를 하면서 거기에 경험적 방법, 현상학적 방법, 해석학적 방법, 구조적 방법, 변증법, 이 정도를 내가 검토를 했는데, 학문과학교육 학원에서는 교육적 방법이라는 걸 내가 그것과 대비해서 내가 지적한 것이죠. 교육적 방법이라는 것이 검토할 기회가 있지만, 이 강좌의 마지막에 다룰 기회지만, 후보진이 선진의 지식을 정당하게 이해하고 평가하려면 먼저 선진의 상태에 이르러야 된다. 이것이 방법론에서 이전의 방법에서 배제되어 있다. 그러고서 문제가 생긴 거다. 결론이 되게 그래. 요지는 그래. 쉽게 말해서. 그래서 다 거기에 경험적 방법, 현상적, 해석적 방법, 구조적 방법, 편집법이 그 문제가 해결돼야 될까. 덜어는 전조로 문제를 제기한 사람도 있었지만, 그러면 지금 아까 우리가 작년에 개념을 창조하고 검토한다고 할 때 어떤 방법이 필요한가? 이가 주로 경험주의적 방법을 써왔고, 나도 그 심리학을 할 때 경험주의 방법론에 대가했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내가 쓴 그 행동과학의 연구 방법인가 이런 걸 지금도 교재로 쓰고 있다고. 미국에서 공부하는 사람들 주문 오기도 하고 그래요. 그 정도로 한때는 그 방법론에 대가했는데, 경험주의 방법론이 좋지만 문제점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그 원자주의의 문제점이 있어요. 지식주의의 문제인데 모든 지식을 합하면 그것이 지식이 된다. 이런 가정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아까 난점을 지적했잖아요. 이것저것 그냥 교육에 대한 정보를 모으면 교육학이 될 거다. 지금 교육학 연구에서 저런 걸 계속하면은 교육학이 산더미처럼 못 될 거라는데, 내가 보기엔 쓰레기잖아요. 별표 붙이고 0.01%에서 의도가 있다는 돈, 이런데, 내가 보기엔 쓰레기창 거. 나는 그 논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지적을 해요. 그래서 그 장점, 그 다음에 지식과 정보의 구분이 잘 안 돼요. 원자주의 때문에 나오는 얘기. 그런 거. 그래서 우리는 지식이 필요한데, 지금 그런 것 때문에 경험주의가 좀 문제가 있다. 또 하나는 최근에 과학자에서 나온 얘기지만은, 관찰은 이론에 의존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우리가 관찰을 하는 게 아니라 이론의 여과를 거쳐서 그 데이터가 해석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중요한 것은 눈이 똑부러운 것이 아니라 그 렌스야. 어떤 렌스를 통해서 그러냐.
렌즈가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아까 내가 처음 지적했지. 그렇지? 사실 자체를 직접 대면할 수는 없다. 우리 개념의 여과로서 들어오는 것이는데, 지금 우리 단계는 지금 개념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의 기준보다는 그 사실을 규정하는 개념틀을 만드는 단계란 말이에요. 그게 지금 절반의 단계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취급하려면은 현상학적 방법이라든가 혹은 해석학적 방법이라든가 구조주의적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이 더 유효하다고 볼 수 있어요. 지금 단계에서. 지금의 문제의식을 의식한다면은 또 그것을 해결하려면은 뭐 실증주의 방법보다는 이런 방법이 중요하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실증주의 방법을 부정하는 거 아니야. 이 문제가 해결이 되면 더 의미 있는 실증주의적 방법이 적용될 수 있겠지. 우선순위에 관한 얘기를 하거든요. 그 다음에 교육적 방법이 유효하다고 봐요. 내가 제2교육학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 제2교육학을 알지를 못한 사람한테 제2교육학의 타당성을 얘기할 수는 없잖아. 그렇잖아. 실험실에 가서 봅시다 이렇게 할 수는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 강의도 다분히 교육적 방법을 쓰고 있어요. 내 스스로가 교육적 방법을 썼고 여러분을 설득하는 방법도 교육적 방법이 데이터를 보이지 않고 개념의 문제를 하고 있거든. 그래서 그 고유한 방법론이라면은 교육학의 지금 현 단계에서는 교육적 방법이다.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학문 공동체의 결속 문제. 근데 학문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특수한 개념 틀과 특수한 방법을 공유하는 특수한 지자예요. 예, 지금 교육학 학문 공동체는 어떻게 형편이에요? 아까 얘기했잖아. 교사 양성기관에 대한 제도적 토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자기들이 멋대로 교육학자라고 비정하라고, 자기들이 만든 지식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해치해야 돼요. 적어도 교육학의 입장에서는 다른 명칭이 있을 수 있다고 그랬죠. 학교에 대한 학제형이. 그렇죠? 그럼 그런 명칭 하에서 정말 대학 내에서 못 있는 연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학교가 원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닐까 싶어. 그렇죠? 또 학교 관리학이라고 그래서 또 어떤 공동체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교육학과를 제도적으로 점유하고 있다는 게 문제라면 새로 비정되는 건 뭐예요? 어둠 속에 묻힌 교육 현상을 새롭게 기술하고 설명하고 해석하고 밝히는 학과, 교육학과. 또 그런 일을 하는데 하루에 적어도 내 기준에는 아주 완화된 기준이 4시간 정도는 고민할 수 있어요. 교육이란 무엇인가에 문제가 가지고. 각 분야마다 자기 전공명이라면 4시간 정도는 짧은 시간이다. 무용하고 무슨 가수하는 사람들은 한 6시간, 10시간씩. 그 정도의 디보션을 하지 않고 교육학자라고 그러면 엉터리요. 그게 이제 교육학자로 새롭게 규정하죠. 교육이란 무엇인가는 화두를 코앞에 걸고 하루에 4시간 정도를 자기가 디보션 할 때 그때 나는 교육학자라는 자격이 생기는 거다. 이렇게 생각해요.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또 그런 사람들이 모인 것이 교육학회가 돼야 돼. 그런 사람들이 모인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애로사항은 뭐예요? 지금 교육학과를 점유하고 있는 집단이 누구예요? 용병학문 조그마한 학과 하나에 철학한다, 심리학한다, 사회학한다. 조그마한 이해관계가 있으면 서로 싸워. 우리 철학, 우리 심리학, 우리 사회학. 아이고, 내가 그걸 서울에 다녔을 때 내내 1974년에 서울대학 교수가 됐는데 은퇴할 때까지 그 짓을 봤어요. 못난 놈들. 쪼리하는 놈들. 그래서 아까 새로운 학문 공동체가 생겨요. 이질적인 학문끼리 헤게모니전 취할 때가 아니에요. 백화점 속에 자파상을 걸려놓고 그 자파상 부분끼리 싸우는 거나 다름없어. 백화점의 한 섹션을 차지하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교육학도에서 의식할 것은 우리를 제한 모든 학문이에요. 거기에 우리 발언권을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가. 이렇게 나가야 돼요. 내가 지금 다음 시간에 또 얘기할 것이 그거예요. 교육학 내부가 아니라 어떻게 다른 학문과 다른 것을 드러낼 것인가. 이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새롭게 학문 공동체 결속이 일어나야 되는데 여기에 다소 문제가 있다.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이거예요. 자, 교육 본의론의 경우 이제 들어봅시다. 여기 좀 희망이 있는 것처럼 모르겠는데 내가 25년 동안 이 일을 할 때 자율적인 교육학이 가능한 것을 입증하고 싶어요. 가능하다. 해체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내 공헌을 했다고. 불났는데 불났다. 대단한 거 아니야? 근데 그것만으로 부족하게 느껴서 한번 멘트해보자. 증명을 한번 해보자. 되는지 안 되는지. 나같이 머리 나쁜 사람도 된다면 대단한 거다. 되는 거다. 그래서 적어도 후대의 사람들, 여러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그 후대의 학생들, 지금처럼 그 5명의 학문에서 그 학문의 정체성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학문 생활할 수 있는 또 교두보라고 좀 만들어. 이거예요. 그래서 학문과 교육이라는 시리즈에서 지금 뭐 5권 책이 나왔는데 이 강좌에서 이제 그것을 좀 더 심층적으로 이해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이 본의례라는 건 뭐냐면은 세상은 여러 가지 그 다른 이질적인 세상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어느 것을 택하면 다른 것을 보수적인 것으로 보는 거죠. 그냥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의라는 것은 교육본이라는 것은 교육을 택하고 여타한 것을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교육이 세계 중심이 있는 것처럼 됩니다. 여타한 것은 주변이고. 그건 굉장한 편파적인 암묵이죠. 그렇죠? 그러나 교육학을 할 때는 거기서 출발해요. 그래서 교육을 삶의 중심으로 삼고 교두보 확보를 하자. 그래서 몇 가지 조처가 있었죠. 이 학교와 교육을 분리하는
학교는 생활공간이다. 교육은 삶의 양상이다. 그럼 학교는 가정, 직장, 무슨 이것과 대비되는 것이고, 교육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와 대비된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교육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와 다른 것인가? 이렇게 돼요. 그리고 이 다른 것을 지적하려면 개념, 체계, 관념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어휘 선택을 해야 돼요. 그래야 거예요. 나중에 어휘의 해체와 제거에 대한 말을 다음 시간에 하게 됐죠. 그렇지? 그때 얘기가 나오지만 어휘 선택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내가 새로운 생각을 했을 때 제일 큰 문제는 그걸 어떻게 표현하느냐. 이 문제가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한 것이 교육이라는 말을 제외하고는 모든 것을 새로운 용어로 어휘를 쓰는 거예요. 왜 교육이라는 말을 쓰느냐? 이것은 제대로 공부해 본 적이 없는 현상이기 때문에. 예. 교육이라는 말은 포기할 수가 없었어. 그런데 그런 교육이라는 말도 새롭게 규정하는 거죠. 재규정하는 거죠. 그래서 이 강좌가 진행되면 새로운 용어가 많이 나올 거예요. 왜 그런 어휘가 나오게 됐는가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뭐 인간 활동, 내재적 가치 이런 규정이 됩니다. 그런데 내가 그 작업을 할 때 제일 외로운 것이 동료 아니겠어? 그렇지? 내가 가끔 하는 소리 중에 내가 이 작업을 할 때 다른 친구들은 고속도로를 타는데 나는 암벽에 동굴을 파고 있어요. 굴을 파고 있어요. 새 길을 개척하려고. 얼마나 외로워요. 저기 가면 그냥 가는데 난 지금 한 발짝도 모르고 지금 굴을 파는 거야. 터널이라구나. 파면 저쪽에 새로운 길이 나오겠지 하고 탄 거야. 근데 그 길을 만들 때 호기심을 가지고 동참하는 친구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소수 정예랄까, 아까 얘기로 괴팍한 놈들이 이제 모여들기 시작했다. 그게 이제 발전된 게 아까 학 회장이 왔는데 한국교육원리학회라고 있어요. 근데 그 한국교육학회가 저희 학회 발표할 때 모였거든. 내가 처음에 그런 얘기 했어요. 우리 학회의 목적은 여타의 학문을 대체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학문이 하나의 섹션이 아니다. 말을 내가 했거든. 전에 내가 얘기했지. 네. 지금 와 있으니까 교육학회 한 파트라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에 의해서 다른 것이 다 해체되고 재건돼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거든. 그걸 좀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연구 발표 전문의로서 교육 원리 연구량이 나왔어요. 1년에 한두 번 정도 출판했는데, 지금 몇 년째 지금 나오고 있죠. 그다음에 아까 얘기로 삼가교육연구소라는 게 생겨서, 관심 있는 친구는 와서 같이 연구를 할 수 있어요. 나는 소장을 맡고 있는데, 나는 시키는 걸 싫어해요. 지가 와서 공부하면 내가 도와줄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마 지금 여고생 가운데 내가 무슨 시켜서 하면 하나도 없을 거예요. 자기가 알아서 공부하면 도와주는 게 있고.
꽤 뭐가 생기는 것 같잖아요. 그렇죠? 생기는 것 같아요. 또 하나, 교직 과목이 아닌 교양 과목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아까 교직 과목만이 교육하더라고 그러는데 역사상 없는 일이야. 교양 과목으로 생겼어요. 서울대학에서. 산과 교육이라는 핵심 교양과정이 있어요. 핵심 교양과정. 지금 아까 김지현 선생님이 운영하고 있는데 내가 하다가 이제 김지현 선생님이 이어가고 있는데 놀라운 일이에요. 가장 인기 있는 학과예요. 과목이에요. 너무 많이 와서 제한하고 있어요. 내가 할 때는 가장 우수한 강의라고 해서 상도 받고 보상금도 받았어요. 놀란 일이에요. 정말 교육학사에서 이룰 수 없어요. 교양 과목으로서 최고의 들을 만한 교과다, 강의다, 이랬다. 그래서 그 비슷한 것이 지금 이 서울시대에도 몇 군데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좋아한다고 학생들이. 내가 교육에 대해서 전혀 다른 생각을 갖게 됐다. 그런 안타까운 것은 지금도 제1기 교학자들이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다는 거. 좀 이상한 놈들이 지금 생기고 있는데 뭐가 좀 위험한 게 아니라 내가 서울대학교 교육학과에 있을 때부터 나를 위험인물이라고 했어요. 나보다 훨씬 젊은 놈들이 나보다 위험인물이라고 하고 지금 몇 년째 내가 가짜 학문이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 아무 소리도 없어요. 가짜 학문도 이렇게 잘 살고 있다는 걸 증명하고 있어요. 별 탈 없이. 아마 교직 과목이 없어지는 한 우리 학문은 뭐 내가 살아가는데 기장이 이렇게 생겼고. 나는 갖다가 침묵의 의무라고 해요. 침묵의 의무. 아무 소리 안 하면 된다. 네가 나중에 나가 떨어지겠지. 교육과 하는 사람 말고 다른 그 친구들이 있는데 나만 만나면 그래요. 교육과 난리 나지 않았어? 아니 그렇게 발언했는데 무슨 뭐 없어? 아무 소리 없다? 나는 그러지. 아무 소리 없다.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거든. 이제 먹고 사는 데 지장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렇게 어수룩한 동네가 아니에요. 사는 게. 그래서 아까 여러분들 뭐 있는 곳이 각각 다르고 그렇지만 이런 집단도 서로 결속할 수 있는 집단이 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자, 전망과 기대되는 효과라는 말을 하고 이제 오늘 끝냅시다. 자, 전망이라는 말이 많이 쓰이는데 이것을 지금 하기 나름이에요. 전망이라는 게 무슨 역사라는 게 무슨 필요성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하면 이렇다 이런 식의 것이 되겠죠. 만약 지금 교육학이 제2기 교육학으로 재탄생된다면 어떤 좋은 일이 있습니까? 이런 거죠. 좀 같은 얘기 좀 하면 얘기 벌써 피어냈죠. 크게 세 가지를 생각합니다. 하나는 학문 공통체로부터 인정을 받는다. 학문으로서. 대학으로부터 인정을 받는다고 하죠. 지금 종합대학에서 교육학과 인정합니까? 몰라서 그렇지. 자기들끼리 인정하지 남들은 인정 않습니다.
서문지향의 인류대학에서 지금 퇴출 1차 순위가 사범대하고 교육학과예요. 지금 서울대학도 어떻게 하면 저걸 없애버릴 수 있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말 했지만 농가대하고 사범대학을 빨리 없애야 하는 가정대학을 없애고 뭐 이런 식이야. 왜 그러냐? 한국의 중부 지금 다 철학사 연구하고 있는데 거기서도 철학사 연구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백화점 속의 자파상이죠. 자파상이 있을 필요가 있어요, 백화점은. 네. 하나의 예를 들죠. 시카고 대학이 교육학의 분산입니다. 두위가 거기 있었고. 지금 시카고 대학 교육학과 있어요? 퇴출도 안 했어요. 없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이루자파이라는 그런 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인류대학, 이천교육학과에서 내주는 중입니다. 아까 피터스 얘기했는데, 피터스가 항상 하는 말이, 왜 우리를 까는 거냐? 이런 얘기가. 너희들이 소개하려고 리테일을 쓰는데, 그럴 필요가 뭐가 있어요? 교육학 똑바로 하면은 왜 깔아요? 깔아줬어. 예. 내가 얘기할 때, 내가 아까 얘기로, 정말 내 후배들은 이런 모욕에서 벗어날 수 있길 바랬어요. 내가 교육학자라면 전부 깔아요. 그런데 나는 지금 다른 학문한테 1년 정도에 내가 강의를 하려고 준비가 있어요. 탄보할 정도의 내용을 가지고. 자꾸 있습니다. 그런 학문적인 자긍심. 그걸 회복할 거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대학 교육에 공헌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요. 아까 첫 번째 한 얘기가 되겠는데, 대학 교육에 공헌할 수 있다. 대학이라는 것이 학문하는 곳이지만 또 교육하는 곳이죠. 그래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모든 교수들한테 필요한 게 교육학이에요. 자기들이 하고 있는 게 뭔가 학문 외에 교육이라고 할 때 이게 필요하거든. 그래서 대학에서 가장 존경받을 수 있고 필요한 교과가 학문이 교육학이에요. 한 가지 사례를 들게요. 허친스라는 사람이 대학 총장이 됐을 때 정말 잘해보고 싶어서 다른 학교에 대해 잘 모르니까 교육학자를 불러줬어요. 좋은 아이디어를 얻고 대학을 제대로 해보려고. 전부 입에서 나온 게 아까 쓰레기통이거든요. 놀랬어. 이거 아니구나. 그래서 자기가 동의돼서 얘기하기 시작했더니 그게 유명한 학설입니다. 이런 역사가 있다. 근데 이게 허친스가 환영하는 그런 교과가 돼야 된다. 학문이 돼야 된다. 내가 허친스가 죽어서 안 됐지만 지금 만나면 할 얘기 많아. 그다음에 두 번째 항목은 교육의 발전에 일조한다. 내가 교육의 발전이라고 할 때는 좀 특수한 의미였어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발전하고 달라요. 나는 항상 다른 걸 가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은, 되도록 많은 사람들이 교육적인 삶을 향유하도록 하는 겁니다. 교육의 정상화에 호응하는 세력이 등장을 해요.
교육을 제대로 인식한 세력이 등장해요. 그래서 교육은 그 자체를 진정으로 이해하고 사랑하는 인구를 필요로 해요. 그 교육은 누구나 평생에 걸쳐서 인간으로 향유할 그 값진 놀이이자 과업이에요. 그리고 교육이라는 것은 누구의 소유도 아니야. 교육할 수 있는 사람의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교육의 주체로서 그 자기 인식을 할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 교육학은, 새로운 교육학은 교직 과목이나 교양 과목입니다. 누구나 한 번쯤 읽어볼 수 있는 그런 교양 과목이다. 그리고 그런 취지로 아까 서울대학의 개성교양과정으로 나왔고 환영을 받았다. 그 강의를 끝나고 나 학생들의 소감은 내가 교육의 주체일 줄 몰랐다. 교육의 주체로서의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교육인 줄 몰랐다. 이런 감동이에요. 그리고 교양과목 학교교육의 정상화에도 도움이 됐습니다. 그 주제는 우리가 좀 다를 겁니다. 강의 말미쯤에서. 그리고 교사 양성기관의 그 교직 과목의 하나로 들어갈 수 있게 거죠. 그러니까 철학, 심리학, 사회학 이게 다 교직 과목 인정하는 거죠. 교직에 필요한 지식이니까. 그게 최소한 교육학이 하나쯤 편입될 수 있겠다. 또 학교에 대한 학제 연구에도 참여할 수 있겠다. 아까 얘기대로 학교는 다양한 학문에 의해서 조명이 돼야 돼요. 그것이 교육학이 아니라 그건 교육학이 아닌데 새로운 교육학은 그 학제 연구에 참여할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 예상해볼 수 있는 효과는 좀 거창해요. 인문과학의 활성화. 자, 이 자연과학에 비해서 인문과학이 좀 침투되어 있죠. 그렇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 인문과학을 활성화시킬 때 일조하고 있는 학문이 뭔 줄 알아요? 언어학이에요. 근데 언어학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 1세기 전지 50년 전인데, 다른 학문의 종속 학문이었어요. 언어 철학, 언어 심리학, 언어 사회학, 언어 문화인학, 이런 식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럴 수 없다 해가지고 그걸 다 배제하고 언어학 자체가 뭐냐 이걸 보시면 학풍이 생겼다고. 소시를 중심한 학풍인데 그 개념이 발전되면서 사회학, 인류학, 무슨 철학, 언어학 그 자체 모두가 영향을 받고 있어요. 그 모델이. 다시 말하면은 영정학문에서 자율적인 학문으로 탈피할 때 한 분야가 얼마나 파급 효과가 있는가 이걸 예증했다고 볼 수 있어요. 문학이. 이 전망이 헛분 같아요? 이거 헛분 같겠지. 하지만 모르니까 해볼 수도 없고. 그러나 이 전망이 사실로서 실현될 가능성, 이것은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아마 추측을 해보는 그럴 거다. 이 강의에서 다룬 그런 내용의
교육, 고等교육학이라면 이런 전망이 뿐만 아닐 것이다. 이런 걸 확인해 줬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첫 시간이니까 조금 일찍 끝내야 좋겠죠? 네. 오늘 여기서 끝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 의문이 많다, 혹은 조금 더 얘기를 나눠봤으면 좋겠다 하는 직장에 그 사연이 있으면은 별도의 그 강의실을 마련했어요. 그래서 우리 배성욱 교수가 그 시간에 인사로서 시간을 끊으니까 그런 뜻이 있는 사람은 남아서 본 시간 가지고 있어요. 배성욱 선생님. 네. 지금 끝났는데 뭐 바로 해도 좋겠지? 예, 바로 한 오케이. 다음 시간에 만납시다.